한글 자막을 보시려면 화면을 터치한 뒤에 우측 상단에 있는 CC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팝 채널 김 기자입니다.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더 대표와의 1심 재판 판결에 불복해서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더 대표 간의 풋옵션 대금 청구 소송 1심 판결이 내려졌죠. 자, 여러분 모두 다 보셨으니까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결국 이제 하이브가 지고 민희진 전 어더 대표가 이겼습니다. 네, 그래서 법원은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민희진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이거예요.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를 탈취하려는 방안을 모색하였지만,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를 탈취 또는 독립시키려고 했다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주주관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를 탈취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주주관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260억은 못 준다. 이렇게 하이브가 주장한 것이었는데요. 재판부는 맞아. 하이브 말이 맞아요.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를 탈취하려고 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주주관계약을 위반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판결한 것입니다. 애매하죠? 그리고 민희진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를 접촉했다는 것도 맞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네,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를 어떻게 뺏어가려고 외부 투자자를 접촉한 것도 맞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주주관계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브가 주장한 내용이 다 당신들 말이 다 맞아. 그러나 그게 주주관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은 아니야.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한 세 번째 또 주장한 저건데요. 법원은요, 민희진 전 대표가 측근들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그 대화 내용을 봤을 때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 하이브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이렇게 하이브가 주장했거든요. 네. 그러나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역시 주주관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가 아이리시 뉴진스를 표절했다. 이렇게 허위 주장을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대표이사로서 어도 빌리프랩 하이브에 손해를 끼쳤다. 그래서 주주관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하이브가 주장했거든요. 재판부는 이 사항 역시 민희진 전 대표가 아이리시 뉴진스를 표절했다. 이렇게 의혹을 주장한 자체는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즉 아이리시 뉴진스를 표절했다 안 했다에 대해서는 재판은 한마디도 안 하고 민희진 전 대표가 아이리시 뉴진스를 표절했어. 이렇게 주장한 것 자체는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말이었다. 표절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이제 민희진 전 대표가 주주관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하이브가 주장한 걸 다 거의 다 인정을 하면서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야. 이렇게 판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260억 원 지급하세요. 이렇게 판결 내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판결 냈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미니진 하이브의 주식소송 승소 중대 위반이 없어서. 중대 위반? 그럼 사소한 위반이 있다는 얘기죠. 어쨌거나 주주간 계약에 중대 위반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하이브가 돈을 지급해라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1심 판결이 끝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데요. 그렇죠. 끝난 게 아닙니다. 네, 1심 판결이 끝난 거죠. 지금 이제 2심, 3심 남아 있습니다. 아직. 하이브가 발표했습니다. 곧바로 하이브 미니진 소송 끝까지 간다. 항소할 것 이렇게. 하이브가 오늘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서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할 것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1심이 거의 한 1년 4개월 걸렸거든요. 2심이 1년 정도 걸립니다. 즉 앞으로 1년 더 해야 돼요. 하이브 항소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 뭐 260억 원 그 결정 난 게 아닙니다. 만약에 2심에서도 하이브가 졌다고 하면 대법원을 갈 수 있는 거죠. 그건 3심이라고 합니다. 대법원도 거의 한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2심, 3심 합쳐서 최소 2년 남았습니다. 민인 전 대표에 대한 오늘 1심 판결은 1심일 뿐이고요. 2심, 3심까지 가게 될 경우는 최소 2년 이상이 남았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법원 판결의 특이한 점은요. 네, 오늘 뭐 판사님도 고생하셨는데요. 그 판사님이 블랙핑크 예를 드셔서 우리 많은 사람들한테 혼란을 줬습니다. 민인 전 대표를 블랙핑크에 비유했어요. 전혀 비유할 수가 없는 건데 그 판사님이 그렇게 판결문에 특정 그룹의 이름을 딱 찍어서 지칭하는 것은 저는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요. 제3자 이름을 탁 찍어서 민인 전 대표가 블랙핑크랑 유사하다 이렇게 한 것은 블랙핑크의 예를 들어서 블랙핑크가 뭐 어떻게 했을 때 YG 주가가 폭락했다 뭐 이렇게 하고 민인 전 대표가 하이브를 나갔을 때 하이브 주가가 폭락했다 이랬거든요. 민인 전 대표 나가고서 하이브 주가 폭등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셔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이브가 이제 항소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민인 전 대표와 이제 하이브 간에 이게 이제 어떻게 진행되냐면 항소 기간이 1년 이상 걸리고요. 항소에서도 서로 만족하지 못하면 대법원까지 가는 겁니다. 그 상고라 그러는데요. 상고도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럼 무려 2년 남은 겁니다. 재판이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하이브는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민인 대표는 어도가 민인 전 대표 다니엘 부모님에게 43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했죠. 그거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즉 수많은 법적 분쟁 중에 하나 지금 1심 결정 난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양측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하이브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 민인 전 대표에게 즉각 항소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